안녕하세요, 한솔중 친구들. 국어바보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의문의 변동은 쉽게 말해서 의문이 어떤 환경에서 바뀌는 현상을 말했어요. 그런데 대체 이 의문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몹시 큰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꽃만 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문장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꽃만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듣는 여러분도 일단 어색하고 특히 읽는 선생님은 대단히 불편해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꽃만 주세요 라고 읽습니다. 즉,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발음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알겠죠? 의문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문의 변동이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의문의 변동은 어떤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규칙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볼 텐데 그 규칙에 따라 의문의 변동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답니다. 먼저 첫째, 교체 현상이에요. 즉 의문이 A라는 의문이 쉽게 말해 B라는 의문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의문의 교체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탈락이 있어요. 탈락이라건 예를 들어 A, B라는 의문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환경에서 A라는 의문만 남고 B라는 의문이 없어진 거예요. 이럴 때 의문의 탈락이 일어났다고 해요. 세 번째, 탈락만 있으면 섭섭하겠죠? 그래요. 첨가도 있어야겠죠. 첨가란 A라는 의문만 있었는데 어떤 환경에서 B라는 의문이 더해질 때 바로 의문의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축약 현상이에요. 축약이란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결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C라는 의문이 될 때 축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네 가지 의문 변동의 양상 중에 무엇을 공부하느냐? 바로 교체를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의문 변동 중에서도 교체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무엇일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이 음절의 끝소리가 어떤 환경에서 다른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그 전에 음절의 끝소리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은 정말로 꽃을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항상 구체적인 예들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리고 그 예를 발음해 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찾을 수만 있으면 정말로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꽃이라는 음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 쌍기역을 음절의 첫소리 혹은 초성이라고 합니다. 이 오를 음절의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하고 이 치읓은 뭐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음절의 끝소리 종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 종성이 어떤 합경에서 끝소리가 바뀐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에서, 즉 음절의 끝소리에서 소리 날 수 있는 자음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 그래요. 우리말에서 이 음절의 끝에서 소리 날 수 있는 자음은 7개, 럭키 세븐, 7개 뿐이에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있어요. 즉, 우리말에서는 이 7개의 자음만 소리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음절의 끝에서. 그래서 음절의 끝에서 다른 자음이 오면 소리 날 수 없기 때문에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볼까요? 산, 살, 봄, 강을 보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음절의 끝에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될 건 바로 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소리들이에요. 살펴볼까요? 첫째, 기역으로 바뀌는 소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역은 기역으로 바뀔 테고 쌍기역이 있겠죠? 그리고 키읔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항상 이 음문의 변동을 배울 때는 구체적인 예들을 떠올려보자. 떠올려서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발음해보자. 그러면 끝난다. 자, 일단 기역은 문제될 게 없으니까 두고, 쌍기역. 자, 박, 기역, 부억. 자, 이거 발음해봅시다.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래요. 박, 부억. 어느 누구도 박, 부억.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다 어떻게? 이 기역, 쌍기역, 키읔은 뭐로 바뀐다? 그래요. 대표음 기역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에서. 두 번째, 피읍. 비읍으로 바뀌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피읍과 비읍이 있어요. 비읍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피읍은 뭐가 있을까? 자, 비읍으로 바뀌는데 집으로. 자, 할 때 이걸 그대로 단독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그렇죠. 집라고 발음 안 하고 집하고 비읍으로 바뀝니다. 자, 몇 개 없는 걸로 보니까 디귿으로 바뀌는 게 아주 많겠네요. 디귿으로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디귿이 있을 테고 같은 계열의 티읕. 여러분, 쌍디귿이 받침으로 오는 우리말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쌍지읒도 마찬가지. 그리고 히읗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은 디귿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홑이란 단어 혹은 옷, 있다. 자, 어때요? 있다. 발음이 똑같네. 디귿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 낫, 히읗 같은 경우 모두 어떻게? 그래요.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그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그 외의 자음들은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어 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무엇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음절의 끝소리가 어떤 환경에서 다른 소리로 바뀌어 나는 바로 음문의 교체 현상인데 그 바뀔 수 있는 음문은 7개 뿐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래서 이 2회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잘 이해했나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돌려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예들을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차 현상 중 하나인 또 자음 동화에 대해서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